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공모 밴드리더 이동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흩어진 회손지 살까 말까입니다. 제목이 좀 상당히 낚시하려고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회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하고 또 이 계약을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을 할 겁니다. 기부 체납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흩어진 회손지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주제는 흩어진 회손지 살까 말까입니다. 자, 한번 보죠. 흩어진 회손지를 기부 체납하게 되면 장점이 있지요. 기부 체납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 이제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내거 사업지 내에 30%를 주는 방법. 남양주시가 공원을 지정을 하고 내 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남양주시가 지정한 공원을 사서 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흩어진 회손지를 사서 주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는 흩어진 회손지를 원상복구해서 주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 회손지가 있는 분은 사업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사업지 안에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사업지에 있는 분이 흩어진 회손지를 그냥 구입을 해서 이제 주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자, 흩어진 회손지를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이러기 때문에 흩어진 회손지를 한다. 이게 바로 기부 체납의 부담을 줄여준다. 즉, 내 거를 감정 평가를 하고 내 땅을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너무 손실이 크다.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흩어진 회손지를 사서 기부 체납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흩어진 회손지의 장점 1, 부담을 좀 줄이자. 장점 2, 원상복구 방법이 사업지보다는 쉽다. 제 거 화면이 조금 크네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생겼으니까 좀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겠죠. 네. 자, 원상복구 방법이 사업지보다는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양주에 있는 공원을 기부 체납하려고 그러면 공원 조성 비용 25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토지에다가 사업지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면 공원을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규정대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흩어진 회손지는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철거해서 원상복구해서 그리고 그냥 주기 때문에 원상복구 방법이 사업지보다는 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입니다. 흩어진 회손지의 단점 1, 초기 투자 부담이 있다. 그렇죠. 사업지를 신청할 때부터 흩어진 회손지는 같은 사업지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기 투자, 즉 흩어진 회손지를 내 명의와 같이, 그리고 남의 명의로 해도 되긴 되겠지만 남의 명의로 한다고 그러고 접수했다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반드시 그 흩어진 회손지를 내 명의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 흩어진 회손지를 투자를 해야만이, 내 거로 만들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 비용이 크지요. 건축 비용도 비싸고 뭐 또 설계 비용, 뭐 용역 비용,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좀 있는데 흩어진 회손지까지 투자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없는 분들은 부담이 좀 크지요. 내 땅을 줘버리면은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는 없고, 그리고 또 남양주시에 공원을 준다라고 그러면 그건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초기 투자 부담이 좀 적지요. 그런데 남양주시에 접수를 할 때부터 흩어진 회손지는 내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이 있습니다. 단점이 화중지병이다. 그림의 떡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흩어진 회손지가 적합한 게 있다고 해도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부 체납은 동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3,000제곱미터도 동일해야 되죠. 만약에 3명, 4명이 3,000제곱미터인데 한 사람은 흩어진 회손지를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흩어진 훼손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해서 남양주시에 그냥 공원을 조성을 해주겠다라든가 아니면 내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 흩어진 훼손지는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만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그야말로 큰 사업지에서 기부 체납을 동일 방식을 선택하라고 하면 흩어진 훼손지는 정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흩어진 훼손지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흩어진 훼손지를 정말 그냥 내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흩어진 훼손지야. 그거 나 기부 체납하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나는 옆집이 다른 기부 체납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흩어진 훼손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내 창고라고 해도 기부 체납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흩어진 훼손지 단점 3입니다. 안성맞춤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평수, 내가 필요한 평수 이걸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내가 필요한 평수보다 큰 창고를, 큰 토지를 찾게 되면 그만큼 좀 이제 그 분할해서 나머지를 끌어안고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모자란다라고 하면 그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병합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지를 흩어진 훼손지를 사서 기부 체납을 하고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평수는 남양주에 뭐 공원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맞춤이 없다는 게 단점 3입니다. 자, 흩어진 훼손지 단점 4. 리스크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왜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지금 흩어진 훼손지를 잘못 투자하면 이런 리스크 정도는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훼손지 비율 사업지의 포함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훼손지 비율, 그러니까 흩어진 훼손지도 훼손지 비율 사업지의 포함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제곱미터에서 70%를 적용을 하는데 흩어진 훼손지도 사업지에 넣어서 거기에서 7대3을 맞추면 흩어진 훼손지에 비훼손지를 좀 많이 들 수 있는데 흩어진 훼손지에 비훼손지를 조금밖에 못 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흩어진 훼손지를 살 때 창고 300평만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살 것인가 이런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공모에서 냈던 퀴즈 한번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공모 밴드의 퀴즈. 주민 최모 씨는 흩어진 훼손지를 찾고 다닙니다. 목장 용지를 450평을 가지고 있고 옆 토지주는 7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훼손지 비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 걱정은 안 합니다. 서로 각자 흩어진 훼손지를 찾아 기부 체납하기로 했답니다. 옆 토지주는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최모 씨는 더욱 애가 탑니다. 최모 씨는 다행히 훼손지 100평에 비훼손지 100평 총 200평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지선다행이니 번호를 적어주세요. 1번 훼손지 비율이 좋으니 흩어진 훼손지 200평을 다 기부 체납할 수 있다. 2번 훼손지가 100평이니 비훼손지는 30%만 포함해서 148평만 기부 체납할 수 있다. 3번 그 훼손지가 100평이니 130평만 기부 체납할 수 있다. 4번 100평만 기부 체납할 수 있다. 답글로 번호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었는데 자, 정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가기 전에 공부 한번 합시다. 이게 2016년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훼손지는 얼마까지 정비사업구역 면적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흩어져 있는 훼손지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이건 2016년도 거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서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만제곱미터에서 했으니까 만제곱미터에서 흩어진 훼손지는 면적 제한 없어요. 계속 늘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자, 밀집 훼손지와 떨어져 있는 훼손지, 즉 흩어진 훼손지를 밀집 훼손지와 결합하여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즉 그러니까 흩어진 훼손지도 밀집 훼손지와 결합하여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도 밀집 훼손지 면적은
훼손지 총 면적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밀집 훼손지와 흩어진 훼손지가 이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 있어도 훼손지 총 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거죠. 예. 가로 열고 흩어진 훼손지 면적을 제외하고도 밀집 훼손지 조건을 충족한 후 추가로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옛날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밀집 훼손지가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시켜라. 이게 이제 옛날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주민이 우리 회원이 국토부에다가 직접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민원요지, 여기 민원요지 나오죠. 흩어진 훼손지 주변 토지를 훼손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신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요. 개발 제한 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에 흩어진 훼손지는 이 규정에 따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가로 열고 해당 필지의 면적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의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흩어진 훼손지도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국토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회공모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가이드라인의 정답은 아까 2번입니다. 2번. 2016년도 가이드라인 정답은 2번이고요. 국토부에 면담을 했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제곱미터에서 사업지별로 있잖아요. 3,000제곱미터, 뭐 4,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렇게 했을 때 훼손지 비율은 반드시 만에서 맞춰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0제곱미터에서는 비율이 떨어져도 만에서 맞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3,000제곱미터에서는 떨어져도 과락, 즉 50%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안 된다. 악용한다.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훼손지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넘어서 즉 가이드라인도 옛날에는 뭐 그 2016년도에 나온 것은 3,000제곱미터가 없었으니까 10,000제곱미터에서 맞추는데 3,000, 3,000, 4,000에서 만에서 맞췄으니까 즉 흩어진 훼손지도 역시 만에서 맞추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면담을 했을 때는 같은 사업지로 보니까 만에서 다 맞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양주시 담당자는 자기네들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다녀와서 만에서 맞추면 되는 거지 흩어진 훼손지와 사업지를 모두 결합을 시켜서 만에서 맞추는지는 국토부 다녀와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공모 밴드 퀴즈 정답은 사실은 2번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1번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 정도는 지나봐야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까요? 여러분 그 기부 체납 방식 정말 중요합니다. 흩어진 훼손지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월등히 아주 대류변에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흩어진 훼손지 눈을 돌려볼 필요성이 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 것 창고가 시세가 뭐 200만원, 뭐 250, 300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흩어진 훼손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좀 있겠죠. 자, 즉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흩어진 훼손지를 구매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토지가 시세가 얼마라고 하면 내 시세의 50% 이상 그러니까 뭐 70% 이상이면 흩어진 훼손지를 안 사겠다. 즉 뭐냐면 내 창고가 300만 원인데 흩어진 훼손지 280짜리를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창고가 그냥 시세 금액이 200만 원짜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180만 원짜리 흩어진 훼손지를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 창고가 시세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내 창고에 비해서 50%, 70%, 이 정도 선에서 사야겠다라든가 그 이상 비싸면 안 사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고 흩어진 훼손지는
제가 장점, 단점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봐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흩어진 훼손지 살까 말까? 정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공모 밴드리더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